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1억으로 강남 아파트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시면 8월 12일 수요일 날짜로 이런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헤드라인의 제목을 좀 보면 SH공사 생애 주기별 주택 브랜드 해놓고 이런 브랜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게 요거인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즉 이제 3, 40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 적립형 주택 브랜드인 연리지 홈을 좀 공개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건데요.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홈이고요. 즉 분양주택 모델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그냥 분양주택 모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좀 특이한 거는 어떤 지분을 적립한다라고 합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브랜드를 이제 연리지 홈으로 지정을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브랜드를 좀 형상화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브랜드를 좀 잘 보니까 어떤 좀 나무를 좀 형상화한 걸로 좀 보여져요. 근데 최근에 어떤 그런 다른 대기업에서 뭐 자이라든가 뭐 레미안, 뭐 푸르조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의 어떤 심볼 대비는 그렇게 뭐 세련된 이미지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한편 그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3040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과 취득 부담 자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분 적립형으로 단계별로 기간에 맞게 조금씩 이제 불입하는 형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주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한 브랜드가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뭐 연리지, 뭐 누리제, 에이블랩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기에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즉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 3, 40대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1만 7천 호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지역들이 있겠죠. 뭐 노원이나 뭐 강남, 마포, 용산 이런 지역들 중에 이제 공급이 될 건데, 공급이 좀 가장 유력시 되고 입지가 가장 좋은 데는요. 이 강남구 일대,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엔 한강로 일대의 용산 정비창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자료가 있어서 이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공급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캡처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지구로 이미 확정했던 그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용산구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기존안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초보다 용적률이 늘어 기존에 계획된 가구보다 수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을 우선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 거기가 이제 최적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은 서울 내 택지 개발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 그리고 각각 강남구와 용산구 중심에 위치해 있고 청약 수요가 다른 지역에 두세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뭐 청약을 많이 하겠다, 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로또 분양으로 좀 우려가 큰 지역인 만큼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을 통해서 시세 차익 과다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용산 정비창이나 서울의료원 강남 쪽 일대의 이 지분적립형 오늘 말씀드리는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이게 재밌는 것이 100% 다 추첨제입니다. 어떤 뭐 가점제로 하는 게 아니라 100%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이 지원 자격에 맞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특별 공급이 이제 70%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도 이제 30% 비율이나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와 이제 생애 최초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신혼부부는 이제 40%, 그리고 생애 최초는 이제 30% 이렇게 됩니다. 뭐 신혼부부 조건은 보시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월평균 소득은 130%,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에 140%, 한 700만 원대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애 최초죠. 말 그대로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월평균 소득에 마찬가지로 130% 이하고 맞벌이는 이제 14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을 보면은 1순위, 2순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20%, 2순위는 이제 10%고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월평균 소득은 위와 같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이고 1순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무주택 월평균 소득 마찬가지로 요게 좀 약간 비율이 좀 높네요. 다르게. 근데 아마 요게 이제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뭐 여기에서 이제 정해지겠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계열을 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가 이제 공공주택,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처음에 이제 임대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역과 이제 고분양가 지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 지역은 20년 또는 이제 30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고분양 지역은 이제 30년 고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임대후 분양 같은 경우는 임대를 8년 두고 나서 이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년이냐 22년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고분양가 지역은 이제 22년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지분적립형 그 주택은 매입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이 그래프에 잘 나와 있죠. 처음에 이제 SH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당첨이 되면 처음에 필요한 자금이 분양가의 이제 한 25% 정도만 납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를 납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4년 뒤에 나머지 15%를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4년 뒤가 되겠죠. 이제 15%, 그리고 또 4년 뒤에 이제 15%, 이런 식으로 납입을 해서 20년 차 혹은 이제 30년 차가 되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이라고 했을 때요. 5억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타입의 지분 적립형을 이제 분양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가의 약 25%이기 때문에 1억 2,500을 일단 내고 취득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75%는 4년마다 약 15%씩, 그럼 계산을 해보면 5억에 15%니까 이제 7,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7,500만 원씩 4년에 한 번씩 이제 납입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니까 이 처음에 납입하게 된 이 25%의 자금을 제외한, 결국에는 이 초기 납입금의 25%를 제외한 이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어떤 월세 개념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래 좀 설명이 있는데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취득 비용이 한 1억 2,500만 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별도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억 2,500만 원을 납입하고 나서 월 임대료, 그러니까 5억 기준에 나머지 자금에 대한 어떤 이자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월 임대료가 14만 원 가량 나오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2억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LTV 기준으로 한 50%까지는 아마 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한 1억대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지분 취득 비용과 임대보증금, 그래서 더하면 한 1억 7,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뭐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 좀 살펴보면은,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실거주가 10년 이상 검토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제 이사나 임대가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해당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평형으로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전용 면적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게 대부분의 어떤 공공임대나 임대주택을 좀 살펴보면은, 구조가 그렇게 좋게 빠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투룸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를 낳고, 그렇다 보면은, 이사 가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자금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뒤에 뭐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그 1억으로 강남 아파트 사는 법, 즉 이제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1억에서 2억으로 아주 초기 자금이 적은 자금으로 좋은 입지에 이제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좀 장점은 있는데, 또 한편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20년, 30년 그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 양도 차익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소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 이제 좀 더 살펴보니까 결국에 초기 자금 외에도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어떤 이자가 필요합니다. 뭐 적게는 제가 살펴보니 한 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한 50만 원 내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이 월세 부담이 좀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4년마다 납입해야 하는 이 원금 자체, 즉 7,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제 5억이라고 했을 때 15%이기 때문에 이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부담이 되겠죠. 이 4년에 7,500만 원을 모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특히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또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좁은 분양 면적이에요. 사실상 그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용적률 막 500% 이상 이렇게 높일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 어떤 방의 개수가 많게 구조가 빠지긴 어렵기 때문에요. 한 투룸 내외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초기에 신혼 때는 괜찮겠지만 자녀를 뭐 출산을 하고 장기 거주하기란 사실상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간에 팔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고요. 특히 뭐 이것도 있죠. 뭐 아직 공공분양에 대한 어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이나 용산 일대에 공급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 어떤 양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편함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어떤 그런 불편함도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라면 해당하는 어떤 1, 2억 정도의 자금이라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선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도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좋은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를 좀 시작을 해서 그런 데에서 호재에 있는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서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녀 출산 문제도 있고 본인이 직장 위치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이런 지분 적립형을 해서 계속 쭉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